자, 고1 내신 대비 교재에서 1회차 볼 건데 다 하기엔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첨삭 시간에 해도 되니까 그거 제외하고 이제 좀 설명할 게 있을 법한 문제들 추려서 풀어봅시다. 일단 구성은 알겠지만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 막 단원이 섞였잖아요. 작년이랑 비교를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원 순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집합, 그 다음 명제, 그 다음 함수, 그 다음 유리함수, 무리함수 요 순서로 해놨으니까 각 단원마다 좀 볼만한 거 위주로 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볼 건 7번인데 7번 빈칸 채우기를 해야 돼요. 그죠? 이거 할 때 조금 헷갈렸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먼저 볼 건데 일단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를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빈칸을 채우는 거에 집중을 해서 가보자. 7번을 보니까 지금 뭐라 돼 있냐면 이 양의 실수 ABC래요. ABC가 양수인가 봐. 이렇게 쓸게. 양수에 대해서 부등식,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게 이건가 봐요. BC분의 1, 그 다음에 C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더한 것이 6ABC분의 A 풀 B 풀 C의 전체 제곱이래. 뭐 요런 상태다. 이거 증명해달라 라고 한 건데 일단 모르잖아요. 박스로 들어갑시다. 바로 양의 실수 ABC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게 성립하므로 이거 뭐 당연한 얘기잖아. 그지? 이거와 같은 방법으로 다 만들었대. 그래서 지금 뭐 한 거냐면 4AB보다는 누가? A 더하기 B의 제곱이 더 크거나 같대요. 같은 방법으로 BC한테도 만들어 달라고 한 거고 같은 방법으로 CA한테도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작성이 가능하겠죠? 하라는 대로 하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 보니까 임으로 밑에 봐봐요. 4배의 A, B, C에다가 A 풀 B분의 1, B 풀 C분의 1, C 풀 A분의 1 그것이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되나 봐. 그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거기에 써 있는 게 4ABC에다가 괄호 열고 요거 써 있거든요. 요거 A 더하기 B분의 1 B 더하기 C분의 1 C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다 돼 있고 그럼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 전개를 좀 해볼 건데 이렇게 전개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개되면 그러면은 일단 A 더하기 B분의 4ABC가 되겠지. 근데 그거를 그 우변의 모양을 보니까 그거는 A 더하기 B분의 4 말을 못하겠다. A 플러스 B분의 4AB 곱하기 C인가 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C를 옆으로 치운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밑에 줄 보니까 써놨어. 그대로 한번 써볼게 다. 그래서 여기도 B 더하기 C분의 4BC 곱하기 A라고 되겠죠? 그 다음 더하기 C 더하기 A분의 4AC에다가 곱하기 B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썼나봐. 그게 밑에 줄 써놓은 거고 그것이 가 곱하기 AB, BC, CA 얘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건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부등식을 만들 건데 활용해야 되는 게 요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어차피 A, B, C 다 양수잖아 지금. A, B 두 개죠 지금.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반대편으로 넘기세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A 더하기 B 분의 4AB 그게 A 더하기 B보다는 이렇게 된다. 그냥 요거 두 개 중에 제곱이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넘긴 거야. 근데 우리는 저 모습이 여기랑 비슷하다고 느껴지죠. 그래서 얘한테 뭘 곱할 거냐면 C를 곱할 거야. 그래서 얘한테 곱하기 C를 해. 근데 양수잖아. 양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똑같이 된다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이거 왜 썼냐면은 지금 요 파트 있죠. 요 파트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작거나 같은 거지.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냐면 얘네 C에다가 말을 하기 힘들다. A 더하기 B래요. 그럼 얘는 뭐겠어? 밑에 거에다가 똑같은 행동 해주면 되니까 A에다가 B 풀 C가 되겠지. 그럼 마지막 건 뭐겠니? 누구야? 남은 게 B에다가 A 더하기 C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달라는 거야. 야, 이거 정리하면 CA 어디 갔어? CA 두 개 나오죠. 그 다음에 BC, 그리고 또 어디 있어? BC 이렇게 두 개 나오고, 마지막으로 AB 이렇게 두 개씩. 그래서 얘네가 전부 다 모아보니까 2 곱하기 AB BC CA다. 이렇게 그냥 활용이 된 거야.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다 끝나고 나서 이 부등식이 뭡니까? 몰라도 돼. 안 중요해요. 그냥 박스 채우는 것만 너희가 잘하면 돼. 알겠지? 이렇게 돼서 가에 들어가는 숫자가 누구냐면 요 녀석이다. 얘가 가다.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거 찾았고요. 이제 다음 줄로 갈게요. 한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에서 걔네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그거에서 다음 줄을 보니까 쓸 게 많네. 지울게 이제. 그거 뭐라 돼 있어? a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걔네가 나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제곱이랑 이렇게 부등호 관계를 가져야 된대요.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지금 요거 활용하라 그랬거든. 요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여기서 얘가 지금 좀 갑자기 나왔어. 근데 우린 이거가 얘에다가 AB, BC, CA를 두 개 더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변에다 뭐 할 거냐면 2배의 AB, BC, 2배가 아니죠. 3배죠. 3배에 얘네들을 곱해주는 거야. 더해주는 거죠. 더해주는 거야. 똑같이. 그러면은 이제 좌변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제곱이 될 거고, 걔네가 크거나 같은 거지. 누구보다? 3배의 AB, BC, CA보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만들려면은 요 3만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딱 된다. 그래서 나가 누구냐면 3인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도 그냥 하라는 대로, 알겠죠? 한 거예요. 이렇게 채울 수 있었고, 따라서 기역과 니은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성립한대. 자, 기역의 결과가 뭐였냐면은, 거기 기역으로 표시해 놓은 게 뭐야? 여기서는 얘죠. 어디 갔어? 요게 우변에 있을 때랑 좌변에 이제 얘가 있을 때죠. 뭐로 봐야 돼? 얘로 보는 게 낫겠다. 얘로. 가장 위에 있는 거. 자, 그거랑 또 이제 얘네까지 같이 활용해서, 이게 니은 맞죠? 니은이 요거였죠? 요거구나. 얘네 두 개를 잘 활용해서 달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야. 그럼 결론이 뭐냐면 되게 헷갈리네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 A, B, B, C, C가 지금 중요한 것 같은데, 걔를 가운데 껴놓고요. 얘가 2를 넘기면 이 A, B, C에다가 그리고 A랑 B 더한 거분의 1 대충 쓸게. B 더하기 C분의 1 C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이 녀석이 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지.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부등식을 만족한다. 그래서 얘를 갑자기 싹 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따라서 기역 니은으로부터 그 줄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거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돼? 다에 들어갈 게 누구야? 지금 요 자리를 보니까 요 맨 앞에 지금 4로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 앞에 개수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가 나와. 그게 다에 들어가는 숫자예요. 이게 다에 해당한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은 정말 이거 별로 그렇게 필요 없는 문제인 것 같아. 알겠지? 그러니까 의미로 봤을 때는. 근데 이 빈칸 채우는 거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 학교 시험에 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어이없는 문제들이. 그럼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연습을 하세요. 나 저거 몰라. 나 저거 안 할 거야. 안 해도 된대. 안 할 거야. 이러지 말고, 그래도 의미는 없는 문제지만 나왔으니까 할 줄은 알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놓으세요.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 자세로 하는 게 맞고요. 불만은 갖되 공부는 해야 돼. 알겠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14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14번. 자, 그냥 바로 가자. 14번에 보니까 함수 문제인데, 자, x가 1부터 7까지 자연수고요. 1대1 대응이래. x에서 x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풀이 과정을 구해달라라고 했어요. 자, 1, 2, 3, 4, 5, 6, 7 얘네가 1, 2, 3, 4, 5, 6, 7 이렇게 간대요. 뭐 그림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냥 미리 해놓고 일단 가조건을 보니까요. 뭐라 그러냐면 집합 X의 원소 P에 대해서 그게 소수면 우리가 아는 소수는 여기서 누구 있냐면 2 있고요. 3 있고요. 5 있고요. 7 있어요. 되게 많아요. 4개나 해당하고요. 걔네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보다 작거나 같은 걸 뽑아 이 소리야. 그죠? F, P가 P보다 작다는 거는 P가 찍은 그 함수값이 P 본인보다 작은 놈 찍어라 혹은 같은 걸 찍어라. 그럼 결국은 2가 찍을 수 있는 건 얘네 둘 중 하나, 3이 찍을 수 있는 거는 2가 찍은 걸 P에서 남은 것 중에 하나, 5도 마찬가지, 7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금 소수들은 다 제한을 받은 상태인 거고, 나조건으로 가보니까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 A, B에 대해서 자 요렇게 됐대요. 요거 이고 A가 B의 약수이면 이러면서 A가 B의 약수래.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 만족을 하면은 그러면 뭘 만족하래? 함수값의 대소가 요렇게 되어 달래요. 아, 약수 관계에 있는 거에서는 큰 수가 무조건 함수값도 더 커야 된다 라는 걸 준 건데, 일단 소수들은 서로 이런 관계를 만족하진 않아요. 서로가. 대신 이제 4의 약수인 1과 2는 반드시 4보다 큰 거 찍으면 안 된다 이 소리야. 4보다 큰 거 찍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4가 찍는 게 얘네가 찍은 거보다 작아지면 안 되죠. 무조건 더 커야 돼. 6도 마찬가지야. 6의 약수가 누구 있어? 얘랑 얘가 있죠. 그럼 6이 찍는 것도 쟤네보다 작아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인 거네. 자, 그럼 일단은 천천히 뭐 할 거냐면 결국은 이 소수 중에서도 2랑 3 요 녀석들은 제한을 가조건과 나조건 모두에 해당하게 받아요. 그죠? 가장 많은 제한을 받은 거니까 얘네 먼저 설정을 할 건데, 자 그럼 만약에 얘가 1로 갔다고 쳐봐. 그럼 1은 아무한테나 가도 돼. 왜냐면 가조건에서 해당하지 않죠. 근데 내가 말을 잘못했네. 1은 모든 수의 뭐예요? 약수죠. 이 얘기를 안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1은 얘네들보다 무조건 더 작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로 가야 돼요? 지금 내가 정신 안 차리고 하고 있네. 1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럼 2는 어디로 가야겠어? 본인보다 작거나 같은 거 중에 조금 찍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돼. 알겠죠? 겹치면 안 되죠. 1대1 대응이라서. 그럼 3도 누구야? 3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다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형태가 된다. 근데 4는 지금 약수가 1과 2인데 걔네가 찍은 게 얘네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찍는 게 얘네들 중에 찍을 거 아니야. 4는 남은 애들 중에. 당연히 더 큰 놈 찍겠죠.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나중에 하고요. 5는 이제 어떻게 되니? 5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5의 선택권이 두 가지다. 미리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7도 요거 남은 거 중에 이제 하나 찍을 건데 6도 마찬가지로 6의 약수가 2랑 3이잖아. 1, 2, 3이잖아. 그래서 걔네 모두 다 이미 6이 찍을 것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5, 7 먼저 제한받은 애들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 4랑 6은 자유롭게 가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다시 5가 이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죠. 예를 들어 4를 골랐다 쳐봐요. 그럼 7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일단 3개가 남아있고 그 3개 중에 하나 그냥 고르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6으로 갖다 쳐봐. 그럼 4랑 6은 남은 숫자가 5랑 7이잖아요. 아무한테나 가면 된다. 아무한테나 가도 약수들보단 큰 걸 찍을 수밖에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이펙토리얼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조건이 많아서 되게 복잡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12개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완전히 그냥 뭐야?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그 함수 조건에 맞게만 잘 해주고 경우의 수 잘 세면 돼. 그래서 경우의 수 약한 사람들은 복습하는 것도 추천을 해요. 왜냐면 이런 문제 풀 때 경우의 수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이제 16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16번 문제가 일단은 보니까 실수 전체에서 함수 fx를 절대값을 포함한 식으로 제시를 했어요. 근데 걔가 뭐가 존재하라고 하냐면 역함수가 존재했으면 좋겠대. 자, 이런 거 할 때도 얘들아, 물론 이게 엄청 어려운 문제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그런데도 이제 풀어주는 이유는 좀 빨리 풀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자, 이거에 역함수가 존재해라. 자, 우리는 역함수 존재 조건을 뭐로 알고 있냐면 뭐였죠? 1대1 대응이었죠? 그래서 1대1 대응을 만족시킬 건데 1대1 대응은 그럼 몇 가지를 만족해야 됐었어? 두 가지지. 첫 번째가 1대1 함수, 두 번째가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 이 두 가지인데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거는 그냥 실수 전체를 만족해주면 되니까 그거는 괜찮아. 근데 1대1 함수를 만족하라는 거는 결국 뭐가 되라는 거야?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가 되라는 소리죠. 이런 문제에서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하나 싹 그어놓고 이 부분 있죠? 얘를 좀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안에서 보니까 A로 묶을 수가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A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 그거의 절대값이야. 근데 이것도 이렇게까지 쪼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2를 기준으로 함수가 달라지겠구나. 그럼 잘 봐봐. 이 A는 얘들아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는데 저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요. 지금 처리할 생각 하지 마. 그냥 두고 얘만 처리할 거야. 우리 이거 어떻게 알고 있죠? 2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온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렇게 두 가지로 알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 선 그어놓은 게 누구냐면 2라는 선인 거야. 왜? 절대값 받은 게 얘니까 걔를 기준으로 선을 그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가 나오라 했잖아. 물론 기울기는 이렇게 꺾여가지고 변해도 됩니다. 결론은 이거야. 왼쪽의 기울기랑 오른쪽의 기울기를 좀 써보자 이겁니다. 그럼 생각해봐. 이 앞에 있는 마3x는 2보다 작든 크든 그대로 그 모습을 지켜야 돼. 근데 이 뒷부분은요. 2보다 작은 쪽이면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이 절대값 a라는 어떤 상수에 마이너스를 써주면 돼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발 난 얘 그대로 쓸 거라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이게 플러스로 나온다 마이너스로 나온다. 이거 아직 안 할 거라고요. 그거 지금 생각하지 말라고. 알겠죠? 오해를 하면 안 돼. 이 모습으로 일단 그냥 그대로 쓸 거야. 근데 왼쪽은 1을 기준으로 왼쪽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자. 그럼 원래 거 마3에다가 얘 마이너스 써주면은 이렇게 쓰라고. 절대값을 베끼지 말라고요. 베끼는 건 나중에 할 거야. 일단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 오른쪽 기울기는 뭐겠니? 똑같이 마3에다가 이제 얘 그대로 나오지. 그럼 기울기가 그냥 더하기 절대값 a인 거야. 이렇게 쓰라고 일단은. 그럼 여기서 얘네 둘에 뭐가 같아야 증가감소가 유지가 되는 거야? 부호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두 개를 곱할 겁니다. 근데 곱할 건데 조금 보기 싫어가지고 얘는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를 앞에다 써놓고 절대값 a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요게 0보다 뭐 하면 돼? 크면 돼요. 그러면 부호가 똑같다는 뜻이니까. 근데 요 마이너스를 넘겨주면 결론은 뭐냐면 절대값 a 빼기 3 절대값 a 더하기 3 걔네가 0보다 작다로 변합니다. 헷갈리면 절대값 a를 잠깐만 t라고 치환해봐. 그럼 그냥 우리 지금 이런 부등식 푸는 거야. 이거 무슨 범위 나와? 사이 범위 나오죠. 그럼 지금 t가 누구랑 누구 사이라고 나와요? 마이너스 3과 3 사이라 나오지. 근데 이 t가 누구였어? 절대값 a였다고. 이제 절대값 생각하자 이거야. 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써보면 절대값 a라는 숫자가요 마3보다는 크다인 거고 3보다 작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절대값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3까지도 안 갈 수밖에, 그러니까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라서 얘는 신경 안 써도 돼. 얘만 보면 돼요. 그럼 절대값 a가 3보다 작은 범위라는 건 a는 이제 절대값 베끼는 거야. 마3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겠지. 이렇게 a 범위를 구할 수 있고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뺀 다음에 하나 더 빼면 되죠. 등 없을 때는. 그래서 5개다. 그래서 괜히 뻘짓하면 안 되고 지금 내가 막 말을 붙이느라고 설명이 길어졌는데 그냥 깔끔하게 필요한 작업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밑에 거 17번으로 갈게요. 자, 17번도 그냥 바로 가보면 뭐라고 하냐. 자, 지금 집합 x가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1과 2 그러니까 4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면 얘들아 그냥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가 되겠지. 해놓고 그 다음에 가조건 보니까 역함수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라는 소리고요. 나조건 보니까 합성함수인데 이게 중요해요.
F 합성 F에다가 뭐 넣었대요? 마이너스 1 넣었대. 그거에다가 더하기 역함수에다가 얼마 넣냐면 1을 넣나, 마이너스 1을 넣나 봐. 근데 그렇게 했더니 4가 나왔대. 여기서 일단 다까지는 가자 해놓고 다 조건을 보니까 자 K에다가 마이너스 2랑 1을 넣어달래요. 그냥 바로 그냥 넣어서 써볼까요?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오른쪽 측에다가 F의 마이랑 F의 마일이죠. 얘네를 곱하면은 0보다 작아야 된대.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야. 또 1도 한번 넣어볼까요? K에다가. 그럼 F1과 F2를 곱한 게 또 0보다 작다는 거야. 부호가 달라야 된대. 자, 그때 이제 함수값들 뭐 이거 결국은 다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막 막막하단 말이야.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풀지 생각을 해야죠. 제일 좋은 거, 헷갈릴 때 제일 좋은 거는 몇 개 해보는 거야. 그냥 몇 개 해봐. 그냥 감이 안 잡히면 해보세요. 근데 그런 시도도 안 해버리면 계속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못 풀겠지. 그래서 푸냐 안 푸냐는, 그러니까 풀 수 있냐 없냐는 본인이 고민을 해보냐 안 해보냐에 달린 거니까 설명 듣기 전에 해보세요. 꼭. 알겠죠? 그래야 더 얻어지는 게 많아. 잘 봐. 어쨌든 얘도 함수 값인 거지. 얘도 역함수의 함수 값인 거죠. 어찌됐건 얘네들 중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없다고. 왜냐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함수인데, 그죠? 나와봤자, 함수값으로 나와봤자 무조건 여기 있는 숫자들로 나올 거라고. 근데 더했더니 얼마래? 4래요. 얘들아, 이 4개 숫자 중에서 2개를 더해서 4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니? 다른 애들은 다 안 돼요. 2 더하기 2밖에 없어요. 응? 그 말은 얘도 얼마가 돼야 되고 2가 되라는 거고, 얘도 얼마가 되라는 거야? 2가 되란 소리야. 이거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안 그러면 만들어줄 수가 없어. 아니 1대1 대응이라며. 1대1 대응이면 당연히 똑같은 함수값이 나오면 안 되지 않냐. 이거는 역함수의 함수값이고요. 이건 그냥 함수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충분히 둘은 같은 것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역함수에다 마일을 넣으면 2가 나왔다는 거는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2가 마일을 찍었다는 거야. 이 방향을 원래 함수 F라고 해. 그래서 하나 결정됐어. 근데 걔가 얘잖아요. F2가. 얘가 음수가 나왔거든? 그럼 F1은 뭐가 되라는 거야? 양수가 되라는 거야. 일단 요거 하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도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당연한 거지. 왜? 얘네들의 부호가 다르면 얘네도 달라야 돼. 음수 2개, 양수 2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얘를 활용해 볼 건데, 자, F에다가 요렇게 넣었으면 2가 나와야 된대. 2를 누군가 찍나 봐. 근데 마이너스 1이 찍는 애가 다시 여기에 뭐 들어가나 봐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의 부호 달라야 되고 얘네들의 부호도 달라야 돼요. 그럼 지금 1이 찍을 수 있는 건 1과 2 중에 하나야. 그럼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뭘 해볼 거냐면 여기서 첫 번째, 모르니까 F1이 1이었다고 해봐. 얘로 갖다 쳐봐. 이렇게 가정이 돼버리면은 얘네 둘 중 하나는 이제 남은 것들을 찍을 건데, 자, 마이너스 1이 찍는 거, 얘가 찍는 게 다시 F로 들어가면 2가 나와야 된대. 그럼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얘들아 봐봐. 얘가 남아있는 게 얘랑 얘니까 마일로 가버리잖아? 그럼 무슨 일이 생겨? 다시 들어가도 결국 얘는 마일로 나와요. 그죠? 왜냐면 또 합성이 된 거니까 또 가라는 거잖아. 그럼 그대로 계속 직진할 거란 말이야. 2가 안 나와.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는. 해보니까 안 되는 걸 알았고, 얘가 2로 간다고 해봐. 그럼 마이너스 1이 2로 가버리면 얘가 2가 된 거지. 근데 얘가 2가 돼버리면은 F2잖아요. F2는 지금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2로 가요. 2가 아닙니다. 결국은 얘는 그냥 불가능한 경우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보면 된다. 모를 때는. 그럼 이제 또 F1이 얼마일 수도 있는 거야. 얘 말고 얘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야죠. 여기 안 나오면 답이 틀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가 여기로 간다. 이렇게 해볼게. 이제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그럼 똑같아요. 봐봐. 이 마이너스 1이 찍을 수 있는 건 이 둘 중에 하나라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직진해버리면 계속 나오니까 얘는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같은 이유로. 그럼 남은 건 얘는 여기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거 만족하는지 볼까? F에 마일 넣어줘봐. 그럼 1이지. 1 넣어줘봐. 얼마나? 2가 나와. 딱 만족을 하죠. 그리고 이것도 만족하는지 봐. 2랑 1이 마이너스 1이 찍은 거 부호가 달라요.
얘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최종 모습이구나. 가능한 게 얘밖에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구하라는 걸 해봅시다. 3배에 f에 마이너스 2 넣어달라 했고요. 더하기 5배에 f에 마이너스 1 넣어달라고 하고요. 4배에 f1 넣어달라. 자, 그냥 그림 보면서 해. 마이너스 2 누구 찍고 있어? 마이너스 1 찍었지. 그럼 마이너스 3인 거야. 마이너스 1은 1 찍었죠. 5인 거야. f1은 얼마야? 2죠. 4배 하면 8 나오겠다. 그래서 해보니까 답은 10이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3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하세요. 제발. 몰라요. 못합니다. 이렇게 멈춰있지 말고 해봐야 돼. 알겠죠? 귀찮아도 해야 돼요. 그런 단원이니까 그거에 맞게 풀어주시면 된다. 알겠죠? 넘어가고 19번으로 바로 갈게. 자, 19번 그냥 바로 읽어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은 함수 fx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래요. 자, 그럼 우리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방금 말한 그 함수 있죠. 2배에 x 플러스 2인데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 말은 x 대신에 x 빼기 a를 더 넣으라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루트 안에서 벌어진 일인 거야. 요 플러스 2는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우리가 찾은 fx가 되는 거고요. 그 fx랑 역함수가 서로 접한대요. 자, 이거 몇 번 개형이냐면 기본적으로 1번 개형이거든. 근데 얘가 역함수랑 접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가면은 뭐 역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y는 x 대칭 시켰을 때. 근데 그게 접하려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면 그 전에 먼저 y는 x랑 접해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되어줘야 역함수가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y는 x랑 접한 곳에서 역함수랑도 같이 뭐 하겠어? 접하고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 원래 함수였던 이 녀석 있죠? x 빼기 a에다가 더하기 2죠. 그리고 더하기 2까지. 요 함수가 는 x를 해보는 거야. 얘랑 연립을 하겠다는 거야. 했을 때 뭐가 된다? 중근을 갖는다. 접하니까 중근을 갖는다. 자, 그래서 이거 뭐 연산을 하려면 뭐 해야 돼? 넘겨야죠. 그래서 2배의 루트에 x 빼기 a 더하기 2는 x 마이너스 2다 해서 양변 우리 뭐 해요? 제곱을 합니다. 양변 제곱을 하면은 잘 봐. 이거 중요해요. 항상 이 의심을 해야 돼. 제곱을 하는 순간 내가 말했지. 이 상태에서 누구도 생긴다 그랬죠? 이 반대편도 같이 나와버린다 했었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양변 제곱은 항상 좀 조심해서 하라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이 생겨도 안 생겨도 접하는 곳이 하나밖에 없는 거는 여전하지. 알겠어요? 그래서 해석이 바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분 남아 있는 반대편 부분 있죠? 항상 제곱을 하면 그쪽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생겼어도 결국 접하는 모양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냥 이거 자연스럽게 풀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거랑 그걸 알고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 알고 계셔야 돼. 이거 제곱을 해보면 4배 괄호 열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넘겨봅시다. 그럼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x 넘어가시고 상수항이 8인데 넘어가면 4가 되고요. 마이너스 4a인데 4a 빼기 4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가 중근 갖는다. 그래서 판별식 가도 되는데 이게 바로 보이죠. 8x면은 요 상수항 얼마여야 돼? 16이어야 완전 제곱식 나오지. 그래야 중근 같고요. 근데 해주면은 a가 얼마가 되냐면 5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그냥 a 값이니까 답이 5번인 거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이제 또 넘어갈게요. 자, 20번으로 갑시다. 20번 바로 또 읽을 건데 보니까 얘들아 유리함수 하나 띡 줘놓고요.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x는 1, y는 마이너스 2랑 안 만난대. 자, 유리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역함수를 구해도 유리함수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도 알고 외워뒀거든? 외웠겠지? 외워뒀는데 몇 번이야 이거? 20번이야? 필요하면은 역함수를 구할 겁니다. 근데 필요 없을 땐 굳이 안 구해도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처음 함수 fx가
x 더하기 a분의 bx 마이너스 1인데 얘들아 이거 점근선 좀 한번 구해볼까? 점근선의 교점을 한번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a, 뭐야 b지. 우리 바로 할 수 있잖아. 배웠잖아. 그럼 이거의 역함수인 f의 역함수는요. 함수를 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점근선의 교점만 똑같이 구해보자. 얘 뭐 하면 돼? 자리 바꾸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방금 읽은 게 뭐였냐면은 역함수의 그래프가 x는 1, y는 마이랑 안 만난대. 이게 무슨 말이야? 결론적으로 뭐야? 점근선에 x 점근선이 누구였다는 거고 1이었다는 거고 y 점근선이 얼마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2였다는 걸 그냥 준 거죠. 왜냐면 점근선은 만나지 않는 선이었으니까. 알겠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b가 그래서 1인 거고요. a는 그럼 얼마야?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했고 그때 해달라고 한 건 뭐냐면 다시 f로 돌아오래. 그러니까 결국은 역함수가 필요한 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f의 두 점 a, b에 대해서 a와 b의 선분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근데 a는 2, 4분면 b는 3, 4분면의 점들이다. 그럼 봐봐. a에다가 이제 이거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면 fx를 한번 다시 써볼까요?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분의 그 다음에 그냥 x 빼기 1인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를 그려볼 건데 4분면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해줘야 돼. 이렇게 4분면이니까 x축, y축 잘 해주시고 자, x정근선이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 y정근선이 1입니다. 그 다음 0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한 여기쯤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여기도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뭐라 그랬어? a는 2, 4분면. 그러니까 a가 여기에 있는 점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가 a가 놓이는 영역이고요. b가 놓이는 영역은 3, 4분면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영역이 b가 놓일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 그랬을 때 이 a, b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 했냐면 선분 길이의 최소를 구해달래요. 자, 근데 이거 내가 뭐 얘기할지 알겠니? 지금 내가 뭐 얘기할 거냐면은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다 배웠던 거예요. 또 나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제발 얘들아. 여기서 예를 들어 이렇게 그냥 기본 계형이라 할게. y는 x분의 k라고 합시다. 뭐 지금 같은 경우 일상 계형이니까 k가 양수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거 점근선의 교점에서 제일 짧을 때가 언제였는지 우리 외우고 있죠. 이거 뭐였어요? 이게 루트의 2k였다. 그 심지어 이게 뭐였으면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이면은 최소인 상황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 위의 점이랑 요거 위의 점 중에서 제일 가까울 때도 마찬가지로 얘부터 얘까지다.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외워두라고 했었죠. 이런 문제 풀 때 계산적으로 도움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외워두는 게 좋고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요 b가 놓일 수 있는 영역에 실제로 이 위치에 해당하는지 b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점근선의 교점이 지금 마이너스 2,1이란 말이야. 걔를 지나는 기울기 마일짜리 직선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일짜리니까 마x에다가 요거 넣어주면 뒤에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아, 아까 0 넣었을 때 요 유리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거든? 그럼 얘는 그거보다 더 뭐 한 거야? 그림을 좀 다시 잘 그려야겠네?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럼 걔가 이 유리함수랑 만나는 부분은 3, 4분면에 해당한다는 소리죠. 아,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최소인 순간에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상황과 동일하겠구나. 그럼 여기서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빠르게 요 길이를 찾아야 되고 그 2배만 해주면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얘를 대분수에서 가분수꼴로만 거꾸로구나. 가분수꼴을 대분수꼴로만 바꿔주면 돼. 왜? 우리는 요 k 값을 알아야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구해볼까? 얘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해놓고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빼기 3이 필요해. 그래서 얘가 뭐가 됐냐면 1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인 거야. 얘가 우리가 찾던 k 값인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양수일 때 이렇게 됐던 거니까 얘는 지금 음수일 때잖아, k가. 그래서 3만 가져다 쓰면 돼요. 그래서 루트의 2 곱하기 3. 그게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의 최소가 되는 거고 그거에 우리는 두 쪽이 필요하니까 곱하기 2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2루트 6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빨리 푸는 게 정상이야. 알겠지?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23번도 약간 함수의 구성 자체가 복잡해가지고 조금 느껴졌을 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1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고1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해놔야 돼. 왜냐면 고2 때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당연히 나와. 고3 때 뭐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데 고1 때 이거 연습을 어렵다고 안 해놓으면은 고2, 고3 가서 결국 또 나올 텐데 그때 또 당황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얘뿐만 아니라 너희를 괴롭히는 게 더 많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해놓으세요. 자, 봅시다. 23번. 늘 보니까 뭐라 돼 있냐면 함수 fx가 다음과 같대요. 함수 fx는 루트에 a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고요. 더하기 3인가 봐. 그리고 a는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걸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집합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정의가 됐대요. 자, 거기서 정의된 함수 gx가 이게 좀 헷갈린단 말이야. 잘 봐. gx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fx를 쓰거나 그거의 역함수를 써달래요. 근데 fx를 쓰는 건 언제냐면은 fx랑 그 역함수를 대소비교를 했을 때 역함수가 더 크면은 f를 쓰라는 거고, fx랑 역함수를 또 비교를 했을 때 fx가 더 크거나 같았을 때는 역함수를 써달래. 그러니까 뭐 한 거야? 더 작은 함수 쓰라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렇게 f가 있고요, g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얘네 중에 더 작은 함수를 쓰라는 거는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은요, g, 파란색이 더 위에 있지, f가 더 밑에 있고. 그러니까 작은 함수 쓰라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f 쓰라는 거야. 근데 요 교점과 요 교점 사이에서는요, f가 g보다 더 위에 존재하죠. 그럼 더 작은 걸 써야 되니까 밑으로 가라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교점 이후로는 g가 다시 올라갔지, f가 더 내려갔고, 그러면은 f가 더 작은 함수니까 얘를 또 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 함수를 그려놓고 더 밑에 있는 거 쓰자.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야 돼. 알겠죠? 그래서 함수를 그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그냥 g인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줄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고서 이제 그때 판단하면 된다. 근데 읽기는 할게.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gx의 그래프와, 방금 우리가 말하는 그래프죠, 그 그래프와 직선 y는 x 더하기가 아니네, 마이너스 n.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그냥 y절편 모르는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고요. 걔네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hn이라고 하겠대. 그때 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도록 할 때 h가 아니라 g4가 s분의 t다. 막 물어보는 게 복잡해, 그지? 일단은 뭐 해야 된다고? 그리라고. 그려보자. 너네 이거 그리려면 항상 하는 게 뭐야? 출발점 찾는 거죠. 자, 출발점 먼저 한번 찾아보자. 이 안에 있는 게 0 되려면 얘들아, x는 a분의 4가 돼야 돼. 그리고 y좌표는 3이야. 이게 출발점이야. 근데 너희가 여기서 좀 정확하게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정의된 함수라 했어요. 자, 그래놓고 지금 결국은 우리가 역함수도 구해줘야 되는데 역함수는 어차피 뭐야? 3차 함수, 아니 뭐야, 2차 함수가 되겠죠. 자, 그려볼까 이제? 자, 3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관찰을 할 건데, 일단 저 함수는 얘들아, a가 3분의 4보다 크다는 거는 x 개수가 양수고 루트 개수도 지금 양수니까 1번 계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a분의 4라는 게 뭔지 좀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a분의 4를 좀 볼 건데, a의 범위가 이렇거든? 그럼 요거 가지고 a분의 4 만들 거야. 그래서 그 전에 a분의 1부터 한번 가보자. 역수 취하면 a분의 1은요 4분의 3보다 이제 뭐 한 거야? 작거나 같은 걸로 바뀌어야 돼. 역수 취하면 대소관계가 바뀌어요. 알겠죠? 왜? 예를 들어서 2랑 누구 있어? 3분의 1이 있어. 역수 취해볼래? 얘 얼마야? 3이지. 얘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거꾸로 된다고, 역수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수 취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되고, 양변에 4배씩 해주면은 a분의 4가 누구보다?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결론이 뭐냐면 출발점의 x좌표는 3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3을 한 여기쯤 우리가 그거 놓으면은 y값 3은 한 여기쯤 있을 텐데, 출발점의 x좌표가 걔보다 왼쪽, 그리고 y좌표는 3. 그러니까 여기쯤에 있다는 소리야. 막 찍은 거야.
여기 출발점 찍고 1번 개형으로 표 날아가면 돼요. 아, 그림을 다시 그릴까? 그림을 얘들아 더 넓은 데서 우리 얘기를 해보자. 너무 내가 쪼잔하게 그렸어. 다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약간 내려가는 게 좋아요. 밑에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 여기를 3,3으로 설정하고 y는 x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한 출발점이 한 여기쯤 있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날아가는 함수가 f다. 그럼 그 역함수는 스르륵 가서 여기서 함수를 또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되겠죠. 이게 역함수다. 자, 그럼 아까 똑같아. g라는 함수는 어떻게 구성하자 했었죠? 더 작은 함수를 쓰자고 했었지. 그럼 더 밑에 있는 함수가 지금 누구냐면은 여기서는 얘야. 쭉 따라가다가 이 다음부터는 얘가 더 작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파란색 함수가 g구나. 이걸 알 수 있어. 이게 g예요. 괜찮죠? 이게 g고요. 지금 해달라고 한 게 뭐냐면 그걸 여기다 쓸까? y는 x 빼기 n과 y는 gx의 교점 개수야. 그게 hn 함수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h에다가 1을 넣은 게 h에다가 3을 넣은 거랑 똑같은 값이 돼야 되고, h에다 1을 넣은 거는 더 큰 값이 나와야 된대. 그렇게 됐을 때 g에다가 4를 넣어주면은 뭐가 나오나 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요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빠르게 a를 찾아야 돼요. a를 구하면 당연히 누가 나와? g에다가 4를 넣을 수 있지. 그럼 답이 나오는 거야. t분의 s. 그러니까 결론은 h에다가 1 넣은 거면 요거의 뜻이 뭐였어? 아까 hn이니까 n자리에다 요 n에다가 1 넣으란 소리예요. 그럼 y절편이 얼마가 되도록 설정하라는 거야. 마 1 되도록 설정해라. 야, 그럼 봐봐. 지금 얘가 y절편이 뒤에 없는 거니 0짜리거든? 그럼 n에다가 1 넣어주는 순간 걔보다 한 칸 내려와야 돼요. 여기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출발점을 이제 지나냐 안 지나냐 이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2를 대입했을 때가 얘네 둘보다 더 커야 돼. 근데 생각해봐요. 여기서 최대한 많이 만난다고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만나는 게 제일 많이 만나는 경우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사이로 지나가 버리면 두 번으로 끝나. 그리고 또 뭐도 있어. 이렇게 접하고 여기서 또 만나. 그럼 또 두 번이지.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내려가. 그럼 계속 몇 번이야? 한 번이야. 근데 생각해봐. 그럼 얘네가 같아질 수 있는 경우는 둘 다 1이거나 둘 다 2거나 둘 중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같아질 수 있는 게 3번 나오는 순간은 요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거였고, 제일 많이 만나는 게 3번이니까 요 일단 HE는 3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물론 2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일단 먼저 해야 될 건 얘네가 1이 되냐 이거야. 1. 근데 1 될 수 있는 상황은 뭐밖에 없냐면 여기 밑으로 내려와야 돼. 아니 여기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여기 뒤가 0이기 때문에 요 자연수가 들어가는 걸로는 못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럼 1이 만약 여기라고 했다 쳐봐요. 그럼 2도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서 한 번이고 3도 한 번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얘네 둘 다 2였다는 거고 얘가 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얘네가 1이 될 수 없다는 걸로부터 증명이 되는 거야. 알겠죠? 정확한 증명이에요. 이건 우리가 사람이 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무조건이죠. 이거는 어떤 그림이 나와도 그런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1 넣었을 때 2번 만나야 되고 3 넣었을 때도 2번 만나야 돼. 근데 그들 사이로 지나가는 직선은 3번 만나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2인 게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서 3번 만났다고 해봐. 1번, 2번, 3번 이렇게. 얘가 2야. n이 2일 때. 그러니까 y는 x 빼기 2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자리는 얘보다 더 어디서 지나가야 되냐면 위로 지나가야 돼. 위로 지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은 2번 만나죠. 1번, 2번. 여기서 안 만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번짜리. 색깔이 없어서 아까 분질러 놓은 얘를 볼 건데 3번짜리가 뭐냐면 3짜리가 이렇게 지나가서 3번짜리가 아니라 2개짜리죠. 3이 여기서 뭐 한 거야? 접해. 그리고 계속 가다가 여기서 또 만나. 그럼 몇 번 만나? 2번 만나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y는 gx랑 y는 x 빼기 3이 뭐 해라? 접해라. 어디서? 여기서 접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좀 안 맞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은 저 부등식을 만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로 이제 우리는 a를 찾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누구냐면은 역함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함수,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줘야 돼. 그래서 그 역함수를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의 역함수로 생각을 해서 이 직선을 역함수로 바꿔도 됩니다. 뭐로 하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냥 하는 김에 얘 역함수 한번 구해보자. 자, 이렇게 해놓고 항상 말하는 게 뭐였어요? 역함수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범위 쓰라고 했었지. 여기서 x범위는 아까도 했지만 a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y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저거 역함수를 구해주면은 어디다 쓰지? 그냥 여기다 할까요? x로 바꾸시고 는 루트에 ay 그리고 빼기 4죠. 더하기 3 쓴 다음에 x랑 y도 자리 바꿔주라 그랬지? 그래서 y가 a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이제 3 넘겨가지고 양변 제곱을 해볼게. 그럼 x 빼기 3의 완전 제곱은 이렇게 루트가 벗겨질 거고 4도 넘기면은 ay가 x 빼기 3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y는 a분의 1에 x 빼기 3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a분의 4가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x는 누구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일단 역함수를 만약에 구해야 된다면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얘를 이제 누구랑 연립할 거냐면 이 부분을 누구? x 빼기 3 해줬을 때 얘네가 접한다. 판별식 하는 거지. 그래서 양변에다가 a를 좀 곱하면은 좌변은 얘 제곱한 거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붙고요. 얘는 a를 곱했으니까 4가 될 거야. 는 우변에서는 어떻게 돼요? a를 곱하면은 a에 x 빼기 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x제곱에 이 ax가 넘어오면은 마이너스를 묶어서 a 풀 6의 x가 될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3a 넘어오시면은 플러스 3a에다가 얘네 두 개 더하면 13 되겠죠? 는제로. 이거에 판별식을 가자. 판별식을 갈 건데 판별식을 해보면 식이 길어져서 그냥 넘어갈게. 식 틀린 거 없고 해보면 정리가 됐을 때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게 0 돼야 된다. 우리가 찾는 a는 3분의 4보다 뭐 해야 됐었어? 커야 됐었지? 4가 맞아요. 그래서 a 값이 나왔고 하라는 건 g4였죠? 그래서 g에다가 4를 넣읍시다. 자, 그러면 야 이거 다 찾아야 돼? 너무 귀찮은데? a가 지금 4니까요. 여기가 뭐가 돼요? 4x 나오죠? 아이고. 그러면은 미안해. 여기다 할게. 너무 조잡스럽게 쓰고 있다. 칸을 좀 넉넉하게 잡을걸. 뭐였어? 루트에 4x 빼기 4에다가 더하기 3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함수가 바뀌는 지점, 이 파란색 함수 보면은 바뀌는 지점이 여기잖아. 걔를 찾아야 돼 빨리. 그래서 얘한테 는 x 해봐. 왜냐면 y는 x랑 만나는 지점이 함수가 바뀌는 지점이라서 는 x에서 양변 제곱 해주면은 4x 빼기 4는 x 완전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될 거고, 그럼 x제곱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0x 넘어가면은 더하기 13 는제로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x가 또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근해 공식 가야 돼. 반공식 갈까? 그럼 5에다가 풀마 루트 뭐가 돼? 반의 제곱 25에서 13 빼면 돼요. 12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마이너스 붙은 쪽이냐 플러스 붙은 쪽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플러스 붙은 쪽이다. 왜냐면 이거에서 이제 필요한 개념이 나오는 건데 이제 여기까지가 필요한가? 답을 구할 때 그래도 구하긴 해야 되겠다. 좀 잔머리 더 굴려볼까요? 잠깐만요. 여기서 아까 했던 거를 좀 활용할 수 없나? 아까 했던 거에서 그래. 이왕 하는 거 여기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가볼까? 일단 저 설명은 좀 이따 마저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여기서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으니까
얘네 해가지고 나온 방정식이 얘였잖아요 아까. 그래서 a에다가 4를 좀 넣어볼까? 4 넣어주면 어떻게 돼? 얘가 x 빼기 5의 완전제곱이 돼버려. 그죠? a에다가 실제로 4를 넣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방정식의 근이 5인 거야. 즉 여기 접한 부분이 누구라는 거냐면, 왜냐면 우리 아까 접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였고, 판별식이 0이다를 했을 때 나오는 그 a 값이 4였던 거잖아. 그걸 다시 이 식에다 넣어주면 x 값, 근으로서 누가 나오냐면 5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가 5였다는 거야. 그럼 4는 걔보다 왼쪽이니까 이 부분에다가 이제 우리는 4를 넣어주면 돼요. 2차 함수 부분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4 넣어주면 그냥 답이었던 거야. 알겠지? 4 넣어주면은 a분의 1과 a분의 4니까요. a분의 5가 돼가지고 a가 아까 4였잖아. 4분의 5가 정답이에요. ts를 더해주면 답이 9인데 아까 여기서 답은 일단 9예요. 뭐였냐면은 5 풀마 루트 10이었잖아. 그럼 우리가 찾는 건 둘 중에 누구냐는 거야. 4가 어딨냐는 거지? 얘가 누구냐는 거지? 4가 누구냐가 아니라 결론이 뭐냐면 아까 여기서도 결국 우리 완전제곱, 그러니까 양변제곱을 했잖아. 양변제곱을 하는 순간 요 무리함수랑 대칭된 녀석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방정식에서 두 개가 나왔잖아요. x값이. 왜 두 개가 나왔냐? y는 x가 요렇게 생긴 곡선이랑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난 거야. 이렇게 두 번. 그럼 이렇게 두 번 만나는 것 중에 우리가 찾는 건 여기니까 얘는 얘보다는 큰 수죠. 결론, 우리가 찾던 게 5 플러스 루트 12였던 거야. 이 부분이. 그럼 4는 걔보다 작은 수니까 왼쪽에 있다. 이렇게 증명이 되죠. 그렇게 넣어도 됐던 거고, 아니면 그 과정이 또 시간이 좀 들어가니까 우리가 원래 했던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지금 5라고 나왔으니까 4는 걔보다 왼쪽이겠거니 하고서 대입해도 되고. 알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알고 있으면 좋은 문제여서 길게 설명한 거고 넘어갑시다. 마지막 문제 24번을 할 건데 방금 했던 거에 비하면 막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한 건 아니라서 바로 갈게요. 자, 또 문제 읽어보니까 뭐래? x가 0보다 크대요. 0보다 큰 x에 대해서 x분의 1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한 그래프 위의 점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 B라고 하자. 그럼 바로 갈게. 그냥 이거는 지금 몇 번이? 24번이죠? y는 처음 함수가 누구냐면 x분의 1이야. 근데 걔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 그럼 그 함수는 우리가 쓰기로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별거 아니지? 자, 그럼 봐봐. 그냥 대충 그려보면은 처음 함수가 x가 0보다 클 때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얘만 가지고 놀란 소리고요. 걔가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면은 x정근선이 2일 거고 y정근선이 3인 이런 그냥 기본 개형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거 위에 한 점에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점들을 지금 A, B라고 한 거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가 봐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P잖아. 사각형 누구야? OA, PB. 그러니까 결국은 요 사각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럼 할 게 뭐야? 그냥 T, 라고 두고 여기는 T-2분의 1, T-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T는 이 점근선들보다 오른쪽에 존재하다 보니까 T가 누구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돼. 얘들아, 그러면 여기 좌표가 그냥 T인 거야. 여기 좌표가 Y좌표 T-2분의 1에서 더하기 3 한 거야. 그럼 그냥 넓이는 얘네 곱하면 끝나는 거야. 아, T 곱하기 뭐구나? T-2분의 1에다가 더하기 3이구나. 지금 우리는 이거에 최소 찾는 중. 단 T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조건 붙여서 최소값 찾아주면 돼요. 알겠죠? 해보자. 자, 여기서 일단 이거 T에다가 전개를 해보면, 전개가 아니라 안에 있는 거 통분을 해보면은 3T에다가 마이너스 얼마야? 6에다가 1 더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자. 쓰지 말고 그냥 전개를 할게. 혼자 뭐 하고 있니? T-2분의 T라고 하고 더하기 3T라고 쓸게요.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얘를 대분수꼴로 바꿀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빼기 2랑 더하기 2를 동시에 좀 해줄게. 그러면 요렇게가 1이야. 그리고 요렇게는 t-2분의 2가 되겠지. 그리고 더하기 3t가 된 거야. 이렇게. 괜찮니? 요렇게까지 정리가 되고요. 요거 두 개를 모아가지고 내가 뭐 할 거냐면 3t 플러스 1을 만들고 여기는 t-2분의 2를 만든 다음에 2보다 크다를 붙여주면 당연히 이 모양이 뭐로 느껴져야 돼? 산술기하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요 앞에다가 억지로 이걸 만드는 거야. 그럼 지금 원래가 1이었는데 마 6이 생성이 된 거잖아?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뒤에다가 뭘 보상해줘야 돼? 플러스 7을 보상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있는 두 녀석 있죠? 얘네가 산술기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2배의 루트 곱해주면은 6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전체는 7 더하기 2루트 6보다는 크거나 같아 라는 범위가 나오겠지. 그래서 최소값이 누구냐면 얘가 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1회차 문제 풀어본 건데 한번 잘 다시 풀어보시고 설명 들은 거 토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